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곤 의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총국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OBS 시청자 여러분. 경기도의회 평택 출신 김상곤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1대 경기도의회 입성하신 지 정치 신인으로 입성하셨고 이제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까지 의정활동 소회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어렵다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 초선 도의원으로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위원회 소관 업무 범위가 방대하고 매우 전문적이다 보니 업무 파악을 하는데 고생 좀 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택, 도시, 대기 수질 등 주거와 환경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도민들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역 및 상임위의 많은 현안들을 고민하며 해결을 하다 보니 2년이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임위 분야가 넓어서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구나 활동하시는 지역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택이신데 평택이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기도 하시고 열심히 좀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과분한 말씀이고요. 지역 주민들이 제게 요청하는 민원의 대부분들은 오랜 기간 평택시와 경기도의 민원도 놓고 지역 정치인들을 만나 하소연도 해보았지만은 수년간 해결하지 않았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들이 있고 또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해결 방안을 기다리는 도민들에게 허투루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 확인을 하고 또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고 공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아는 만큼 도민들에게 해결해 줄 수 있고 원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분들이랑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장 뿌듯할 때 중에 하나가 뭔가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개선이 됐을 때 성과가 나왔을 때라고 하는데 관련된 의정 성과가 있다면요? 네. 작년 3월 36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평택 진이면 견살리 중앙배수로 확정 사업과 마살리 용수로 지중화 사업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견살리 중앙배수로 확장 사업과 경기도와 평택시가 총 사업비 57억을 확보하여서 설계 영역을 마무리하고 또 공사에 착수했으면서 또 마살리 용수로는 지중화 사업을 올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농어촌 공사에서 사실상 7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은 더 10억을 추가해서 사업비 81억을 들여 2027년까지 넓은 용수관을 교체하고 용수로의 일부 구간을 지중화하는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진이천 둘레길 조성을 사실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정책 토론을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경기도와 평택시 관계 공무원들, 공직자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도 몇 차례 진행을 했는데 현재 경기도가 가장 구상 중인 경기도 균형발전 서부 SOC 대개발 기본 구상안에 해당되는 사업이 반영이 됐습니다.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인데 최종 구상안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종 구상안에 담길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의정 활동의 꽃은 이제 조례발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주변 의원들도 설득도 해야 되고 어떤 조례들을 좀 발의하셨습니까? 많은 조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특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유례없는 폭염과 한파가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도시가스비가 38% 이상 인상이 되면서 도민들께서는 전기료와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사실 이로 인해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우리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 분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작년 6월 경기도 에너지복지조례를 대표 발의를 했고 작년 8월부터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이제 가정의 달이 있었는데 자립준비 청년들을 후원하는 그 100개의 씨앗 심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참하셨다면서요? 네. 사실 제가 오랜 동안 장애인과 또 저소득층을 위한 꾸준한 봉사는 해왔습니다.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늘 아쉬웠던 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등을 고용이 불안정한 직업에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봉사만으로 그들을 돕기에는 한계가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을 위한 학습과 훈련이 필요한데 경제적 상이 여의치 않은 친구들은 준비가 어렵고 결국 정규직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인데요. 100개의 씨앗 심기 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일정 기간 후원금과 지원금을 적립해주고 또 아이들이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할 수 있는 시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디딤 씨앗 통장 후원자를 모집하는 프로젝트라 참여하게 됐습니다. 작은 도움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빈곤으로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홀로서기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어서 행동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